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걱정을 훅 떨어뜨리는 ETFN 투자 클래스 장현재입니다. 해피 뉴 이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뀐 만큼 여러분의 재테크 레벨도 쑥쑥 커져가는 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오늘도 7화만큼 중요한 ETF와 ETN의 투자 위험 요인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8화에서 다룰 키워드 먼저 볼게요. 추적 오차와 환율 변동, 그리고 인기가 높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도 있습니다. 각각 어떤 위험 요인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ETF와 ETN을 비교하면서 위험 요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ETN은 지수 수익률을 발행사가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품이기 때문에 추적 오차 위험이 거의 없지만, 반면에 ETF는 펀드 가치가 기초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추적 오차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추적 오차란 ETF의 NAV가 기초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데 얼마나 오차가 발생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로, 추적 오차가 적다는 건 그만큼 자산운용사가 잘했다는 의미인데요. 추적 오차는 주로 기초지수의 구성 종목을 그대로 편입하지 않고 일부만 편입하거나 지수 구성 종목과 다른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운용보수와 같은 비용 수준이 높은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럼 추적 오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그대로 편입하고 2번,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 복제는 편입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ETF 운용사는 매매 비용 같은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복제 수준을 결정하죠. 그리고 기초지수가 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자산 운용사마다 편입하는 기초자산의 수나 종류 등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추적 오차 역시 다르게 발생되는데요. 적게는 130여 종, 많게는 170여 종목을 편입하는 등 실제로 다르죠. 이렇듯 기초지수에 따라 추적 오차가 달라지고 이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TF가 지수 구성 종목을 그대로 편입하는 완전 복제인지 아니면 대체 자산을 활용하는 부분 복제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한국거래소 ETF 홈페이지나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PDF와 기초지수 구성 종목 정보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에서 복제 했는데 이 ETF에 있어서 복제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알아볼게요. NAV가 코스피 200이라는 기초지수의 성과를 따라가려면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200개 종목을 그 지수 내 비중대로 똑같이 ETF 기초자산으로 편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25%라면 ETF 내 순자산 기준으로도 25%를 차지하도록 편입을 해야 하는데 이걸 복제라고 합니다. ETF는 딱 기초지수만큼만 성과를 내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수 추종형 상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확실하다고 해서 더 편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국거래소에서는 ETF가 기초지수의 성과를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최소 복제 비율을 9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ETF의 기초지수에 편입된 특정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돼도 자산운용사 마음대로 제외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복제 비율 때문입니다. 보통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와 ETN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은 해당 국가의 통화 단위에 기초해서 표시가 되지만 투자자들이 보는 NAV나 IV는 원화로 산출된 수치로 표시되는 등 통화가 다른데요. 이렇게 원화가 아닌 외국 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한 걸 환해지형이라고 부르고, 타이거 구리 실물과 같이 환해지를 하지 않은 상품을 환노출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환해지형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만 ETF와 ETN에 영향을 미치지만 환노출형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환율까지도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에 따라서 손익이나 손실이 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뭐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환해지형에는 H가 붙습니다. 다만 환노출형은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기초 수익 외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화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요즘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가 굉장히 핫하죠. 경기 침체로 장이 하락하면서 인버스 투자자들이 웃고 있고 또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이 70%를 넘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 ETF, ETN은 투자 자산 가격이 하루 변동률의 2배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하루 동안 자산 가격이 1% 오르면 레버리지 ETF와 ETN의 가치는 2% 오르고요. 반대로 자산 가격이 1% 하락하면 ETF와 ETN 가치가 2% 하락하도록 설계돼서 오를 땐 더 오르고 내릴 땐 더 내리는 상품이죠. 인버스는 투자 자산 가격의 하루 변동률을 마이너스 1배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자산 가격이 1% 내리면 인버스 ETF와 ETN의 가치가 1% 오르고요. 자산 가격이 1% 오르면 인버스의 가치는 1% 내리는 이른바 청개구리 상품입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결합된 형태도 있죠. 아시다시피 레버리지는 고위험 상품이라 주의가 필요하며 레버리지와 인버스 모두 투자 기간이 한 달 또는 1년이라고 해서 그 기간만큼의 기초자산 가격 상승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루 수익률을 추종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은 복리화 효과로 인해 하루하루 수익률의 합과 일정 기간 누적 수익률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 대상 지수가 25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플러스 20%가 된 다음 날 300포인트에서 270포인트로 마이너스 10%로 움직인 경우에 이 이틀간 지수의 누적 수익률은 250포인트에서 270포인트가 됐으므로 8%죠. 하지만 레버리지는 25,000원에서 40%가 오른 35,000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20%가 빠진 28,000원으로 움직이게 돼서 이 이틀간 누적 수익률이 12%가 됩니다. 지수의 누적 수익률 8%의 2배인 16%보다 낮죠? 인버스도 같은 원리로 계산하시면 12%에 못 미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상품의 특성을 모르고 투자한다면 기간 동안 2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고요. 이걸 운용사의 문제로 보거나 상품의 문제로 생각하기도 하죠. 지수의 등락이 더 심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임에도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아무리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끊임없는 등락을 통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와는 동떨어진 수익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특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화에 걸쳐서 ETF와 ETN의 투자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들이 말하는 수익률이나 양적 매수에 현혹된 투자는 실패한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로 여러분의 투자 걱정을 훅 떨어뜨리는 ETFN 투자 클래스. 다음에는 ETF와 ETN을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때 어떤 방법과 팁이 있을지 공부해 볼 건데요.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끝!